오늘은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에 비해서 수억 배 빠른 근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개 도시를 가는 최적 경로를 찾는 그 방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모든 도시를 한 번씩 방문하는 최단 경로를 찾는 그 방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경로 수는 24개가 됩니다. 4 팩토리얼이 되는데, 그러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도시 4개 도시가 있고, 첫 번째 방문할 도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했을 때, 첫 번째 방문할 도시는 4개 도시 어느 것이라도 되겠죠. 두 번째 방문할 도시는 첫 번째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도시가 어느 도시라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저 4팩토리얼의 경우의 수가 나오고, 이것이 24가지의 경우 수가 나오게 됩니다. 슈퍼컴퓨터는 저러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는가 하면 하나씩 전부 수행 후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경로를 하나씩 계산해서 하는 방식이어서 경로수가 많아질수록 계산 시간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만약에 한 20개 도시 정도로 하면 20팩토리얼이 되고 20팩토리얼이 되고, 이것은 계산해 보면 10의 18승계 경로가 나오고요. 이 정도 경로면 슈퍼컴퓨터가 아무리 빨라도 10,000년 이상 소요되는 그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하나 이제 살펴보면 슈퍼컴퓨터가 하는 방식은 A, B, C, D 요 경로는 120km구나. A, B, D, C 경로는 140km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계산해서 다 비교해 보니까 요 경로가 제일 짧아 해서 요 경로를 답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방문할 도시 수의 수를 이렇게, 이쪽이 방문할 도시 수고요. 10개 도시라고 하면 10팩토리얼, 요걸 계산해 보면 360만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문할 경우의 수가 360만 건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360만 건을 계산할 때 1초 걸린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1초는 연도로 계산하면 0.0000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17개 도시라고 하면 17팩토리얼이 되고 엄청난 경우의 수가 나오죠. 이것을 초로 계산하게 되면 이 정도의 초가 걸리고, 연으로 환산하면 3년이 걸립니다. 3년이 걸리고, 20개 도시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2만 년이 걸리고, 23개 도시면 2억 년, 25개 도시라고 하면 1000억 년이 걸리는 이런 방식이고요. 그에 비해서 양자 컴퓨터는 필요한 큐비트 수가 있습니다. 큐비트 수는 방문할 도시 수의 제곱인데요. 이렇게 보면 10개 도시로 하면 10의 제곱이니까 100개 큐비트만 있으면 되고, 20개 도시라고 해도 20의 제곱 400 큐비트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필요 시간은 10분 이내에 다 계산이 가능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어떠한 방식을 쓰길래 슈퍼컴퓨터가 1000억 년 걸릴 것을 625의 개의 큐비트로 10분 이내에 계산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방식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입니다.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인데요. 모든 경로를 중첩 상태로 동시에 표현해서 가령 1이 나올 확률, 제로가 나올 확률, 이런 것을 확률로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각 경로의 총거리를 비용함수로 설정해서 이 중첩 상태의 확률을 조절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조절해서 측정을 한꺼번에 측정을 해서 이 부분이 경로가 최적 경로야 하고 답을 내놓는 것입니다. 큐비트는 어떤 것이길래 저러한 확률에서 존재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하나가 큐비트인데요. 큐비트는
제로일 확률, 1일 확률 100%, 제로일 확률 70%, 1일 확률 30%,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큐비트는 양자적인 성질을 가지는 소재를 이용해서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이 확률을 변동이 가능합니다. 이 변동을 시켜서 이 상태를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큐비트의 양자 얽힘이라고 해서 큐비트의 서로 다른 큐비트의 그 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얘가 1이면 얘를 제로로 나오게 한다든가, 얘가 제로면 얘는 1로 나오게 한다든가, 또는 얘가 1일 때 얘도 1을 나오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자유자재로 2개뿐 아니라 3개, 4개, 뭐 10개 이렇게까지 이런 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양자적인 특성인데 이 특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4개 도시를 다닐 때 최적 경로를 알아보는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양자 컴퓨터 방식으로 살펴보면 도시가 4개 도시니까 4의 제곱 해가지고 16개의 큐비트가 필요하죠. 16개의 큐비트를 이렇게 배열을 합니다. 요 각각 큐비트의 의미를 두는데, 도시 A를 첫 번째 방문할 경우를 여기에 이제 의미를 두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의미를 두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도시 B에 첫 번째 방문할 경우 이렇게 두고, 요 경우에 요 큐비트를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조절하느냐, 확률을 조절하느냐 하면, 도시 간의 거리, A의 도시에서 B의 도시까지 가는데 30km, A의 도시에서 C의 도시를 가는 것은 70km, 이러한 그 정보를 이용하고, 두 번째는 제약 상황으로서 각 도시를 정확하게 한 번만 방문한다. 또 매 시간마다, 매 순서마다 하나의 도시만 방문한다. 요건 뭐 당연한 것이겠죠. 두 도시에 동시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런 의미를 이 그 큐비트에다가 마이크로파 등을 이용해서 확률을 조정합니다. 확률을 조정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이 확률 상태가 제로나 1로 바뀌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라는 도시에는 세 번째에 갈 것이다. B라는 도시는 첫 번째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오면, 이렇게 결과값을 보고, B라는 도시를 제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A, 마지막으로 C라는 도시를 방문하는 순서가 최적 경로일 것이야. 이렇게 확률적으로 답을 내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을 좀 더 플로우를 따라가면서 알아보면, 도시 간의 거리 정보, 그리고 제약사항 정보를 이용해서 양자 중첩, 양자 엉킴 상태를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16개 큐비트의 확률적으로 0과 1이 될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조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절하고 나서 측정을 하게 되면 제로나 1이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측정한 값을 보니까 B, D, A, C로 가는 것이 최적 경로일 것이야. 이렇게 하나의 결과를 냅니다. 이런 것을 한 1000번 정도 수행을 하게 되면 요 경로는 300회 나오고, 그 다른 또 경로는 150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의 킬수를 살펴보니까 이건 250km고 이건 230km예요. 맞질 않죠. 이게 더 횟수가 더 적게 나왔는데 경로의 그 길이는 더 짧은 거죠. 이게 더 최적 경로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이 파라미터 피드백을 시켜서 파라미터를 해서 조정을 합니다. 조정한 값을 집어넣어서 다시 이렇게 돌려서 이런 것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됩니다. 반복해서 경로하고 최적 경로 이런 것들을 살펴본 후에 이번에 측정해 보니까 최적해는 이거야 라고 확률적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100% 최적해라고 할 수는 없고 확률적으로 하지만, 이 수행을 반복하고 튜닝을 함에 따라 가지고 이게 최적일 확률이 99.9999%가 이렇게 되면 이것을 최적 경로로 확정해도 무방한 그러한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큐비트를 만드는 소재가 다양한데,
양자적인 특징을 가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는 소재를 이용하면 되는데, 그런 것은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방법으로는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초전도 큐비트라든가 이온 트랩 큐비트를 이용한다, 스핀을 이용한다든가 광자를 이용한다든가, MV라고 해서 다이아몬드 내 결합 원자를 이용하는 이런 그 5가지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고요. 각각의 방식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초전도 큐비트는 초전도 성량을 가지는 금속과 절연체 금속을 결합해서 이러한 소자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고요. 요 특징은 매우 빠른 속도를 날 수가 있고, 대규모로 집적화가 가능하고요. 그러나 단점으로서는 영하 273도 정도의 극저온이 필요한, 그래서 이제 상당히 비싼 냉각 장비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환경 노이즈에 민감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주로 연구하는 회사는 IBM과 구글, 리게티 이런 데가 되고요. 다음 방법은 이온 트랩 큐비트 방식입니다. 전기장을 이용해서 이온을 공중에 띄우고 레이저로 제어하는 그런 방식인데, 정밀도가 높은 장점이 있고, 그러나 게이트 속도가 좀 느리고 장치 크기가 이제 커지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요 방식을 연구하는 데는 아이온큐, 하니엘 이런 기업이 있고요. 다음엔 스핀 큐비트라고 해서 전자 스핀을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장점으로서는 집적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조작이 매우 정교해야 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 주로 연구하는 데는 인텔과 대학 연구소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광자 큐비트, MV 큐비트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자 컴퓨터 기업 중에서 어디에 투자해야 되나를 고민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큐비트를 안정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몇 개까지 구성할 수 있는가가 기술 개발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초전도 큐비트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초전도 큐비트를 하고 있는 IBM과 구글 쪽이 가장 앞서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방법이 최종적으로 성장을 될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섣불리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각각의 기업의 한 개 기업 정도 분산해서, 그러니까 초전도 큐비트의 한 개 기업, 이온 트랩 방식의 한 개 기업, 스핀 큐비트 하는데 한 개 기업, 이런 식으로 해서 3개 내지 4개 기업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올리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